안녕하세요. 분당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겨울철 간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겨울철에 우리를 유혹하는 따뜻한 간식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대부분 다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식을 먹는데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겨울에 가장 유혹이 당하기 쉬운 음식을 이렇게 순위별로 나눠봤더니 고구마 중에서도 군고구마, 겨울이 되면 우리를 유혹하는 이 군고구마와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허기가 질 때 따뜻한 국물에 오뎅을 하나 먹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순위에 상당히 높은 랭킹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구마가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 음식이긴 합니다만 고구마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나 맛있어서 이 제어를 할 수 없다는 게 참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찐 고구마를 아침, 점심, 저녁에 반 개 정도를 먹는다면 크게 다이어트에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다이어트가 잘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찐 고구마 반 개 먹고 끝나기 정말 힘들죠.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찐 고구마가 우리 다이어트를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고구마가 상당히 재밌는 녀석이에요. 생고구마부터 이 찐 고구마, 구운 고구마, 그리고 튀긴 고구마로 갈수록 혈당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자, 생고구마의 혈당 지수는요 45 전후라고 알려져 있어요. 찐 고구마는 50에서 60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 고구마는요 70에서 80, 그리고 튀긴 고구마는요 무려 90 이상이나 당 지수가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 특히 구운 고구마부터는 아주 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아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고구마는 좀 자유롭게 드실 수 있지만 이 찐 고구마부터는 아주 조금만 드시고요, 구운 고구마부터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묵이에요. 어묵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생선의 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단백질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이 어묵에다가 자꾸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걸 첨가를 합니다. 소금을 많이 넣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전분, 밀가루를 또 많이 넣기도 해요. 그래야 또 식감도 좋고 맛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어묵을 생선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먹었다가 혈당을 재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묵은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어묵은 고르실 때 전분이, 탄수화물이 가장 적은 것들을 영양성분표를 보고 고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어묵 속에는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어묵에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나트륨 함량이요, 우리가 WHO나 우리 식약처에서 공고한 나트륨 함량 하루 총량이 2000mg 전후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각형으로 된 두세 장의 어묵을 먹으면 100g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900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먹나요? 다른 음식도 먹게 되고요. 그러면 한 끼니에 한 번에 간식으로 900mg 정도의 나트륨을 먹었다면요, 하루에 2000mg 먹을 거에 반 정도를 먹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또 국물하고 같이 먹잖아요. 국물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묵의 문제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과 나트륨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두 가지 문제를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요, 나는 간식을 정말 먹고 싶어서 간식류로 식사를 대신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고구마나 어묵 같은 거를 정말 먹고 싶어서 간식을 식사 대용으로 먹었다 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대부분의 간식들은요 혈당 스파이크를 엄청나게 높여요. 대부분 탄수화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높일 수 있다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요, 대부분의 간식은 일반적인 식사보다는 포만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꾸만 다시 배가 고플 수가 있어서 또 먹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에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식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요, 탄수화물 덩어리가 많기 때문에 영양성분적으로 단백질이나 지방, 그리고 각종 미네랄 섬유소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신에 이렇게 간식을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간식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겨울이건 여름이건 간식을 먹을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좀 있어요. 간식을 먹을 때는요, 첫 번째, 탄수화물류보다는요 단백질이나 지방이 풍부한 간식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갑작스럽게 10시, 11시 정도 되면 갑작스럽게 배가 고파요. 오후 3, 4시 정도만 돼도 갑작스럽게 배가 고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 막 찾으면요, 주로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초콜릿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초코파이, 과자, 이런 것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에 잡히는 것이 탄수화물이면요, 이 간식을 먹으면 또 다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습관을 잘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지방이 많은 간식을 미리미리 준비하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천연, 자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스트링 치즈를 고르시면요, 아주 식감도 좋고 혈당도 거의 안 올리면서 우리 포만감을 채워줄 수가 있는 좋은 간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견과류예요. 뭐 한중 견과, 뭐 하루 견과 이렇게 있죠. 이런 견과류를 미리미리 준비해 놨다 먹으면요,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포만감을 잘 유지할 수 있어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가당 두유도 많이 추천을 드려요. 무가당 두유는요, 두유를 잘만 만들면요, 당 수치를 극도로 억제하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요.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면 아주 좋은 제품, 그리고 5g 이하면 정말 최고의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가당 두유를 잘 고르셔서 이 무가당 두유로 포만감을 채우고 좋은 단백질을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양질의 지방 단백질을 가진 간식을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소량만 간식을 먹고요. 간식을 꼭 먹게 되더라도 소량만 먹고 다음 끼니 식사 때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내가 6시에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인데 5시 정도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간식을 많이 먹었더니 또 저녁을 부실하게 먹게 돼요. 그러면 저녁을 부실하게 먹게 되면 8시, 9시 되면 또 배가 고파서 또 다른 간식을 또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하루 3끼의 식사를 먹는 사람이라면 이 식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간식은 최소화시켜야 돼요. 내가 5시에 간식을 먹더라도 내가 6시에 정상적인 식사를 할 사람이니까 5시에는 정말 조금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짜 식욕 주의하자는 말씀을 드려요. 간식이 막 당기는데 우리 뇌에서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뇌는요, 갈증이 당길 때 간식이 당긴다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짜 식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 주인아, 뭐 좀 먹어, 뭐라도 좀 먹으란 말이야 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우리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으면서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가짜 식욕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시원한 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시원한 물 한 잔을 먹었더니 식욕이 잠잠해지더라 하면 이건 가짜 식욕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금 밥 때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배가 고파요. 그러면 시원한 물을 먼저 먹어서 가짜 식욕을 구분을 해보자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꼭 간식을 드셔야 한다면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시는 간식보다는 후식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려요. 디저트가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코파이 하나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지 말고요, 식사 후에 초코파이 하나 먹고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식사하고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드시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췌장에서 인슐린 한 번 더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췌장이 일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식사 때 그 후식으로 먹는 초코파이 정도라면요, 식사 때 한 번 나왔던 인슐린이 조금 더 일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췌장을 쉬게 해주고요, 인슐린을 잔잔하게 해주고 하루에 3번 정도만 딱 나오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안 하게 돼서 쉬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보다는 후식으로 먹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유혹하는 이 간식, 현명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025년부터는요, 이렇게 간식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잘 생각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건강한 몸과 날씬한 몸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